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스트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업 박싱은요.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 모시고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월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네. 뭐 결과는 어떨지, 그 결과가 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 뭐 다양한 분석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이 대만을 반드시 대만과 반드시 통일할 수밖에 없다. 통일 의지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나서서 하나의 중국 그 그죠? 얘기죠.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오늘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1월 13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우리 한반도 이슈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타이완 이 총통 선거는 미중 간의 대리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타이완을 뭐라고 하냐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그러니까 미중 신냉전의 에이스 포커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타이완을 거쳐가야 되고 미국은 못 나오게 해야 되고 교두보죠. 예, 교두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계속 대만 전쟁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라서 이제 우리도 한반도 이슈가 매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럼 왜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냐? 네. 결국 이제 안보 불안을 계속 지금 띄우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친중의 국민당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다. 쫙 따라잡았는데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로는 전문가들 분석할 때는 야 그래도 조금 좀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 조금 좀 힘든 것 같다. 그래서 민진당이 지금 조금 우세하다 예, 이거죠? 지금 민진당이 지금 그렇죠. 집권당 민진당이 지금 계속 지금 선두를 그래요. 지금 퍼센테이지 지지율로 봐도 화면에 나오는 지지율로 봐도 조금 앞선 걸로 돼 있죠. 네, 그게 지금까지 그 조사를 지금 했는데요. 지금 한 여론조사를 거의 한 45번, 한 100차례 가까이 지금 했는데 거의 네. 지금 라이칭도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네. 이게 이제 많이 좁혀졌다는 거죠. 초기에는 거의 뭐 20대 초반에 시작했거든요. 국민당 후보가. 예, 근데 예. 지금은 많이 좁혔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지금 안보 불안을 하면 안보 불안이 되면 타이완 시민들은 당연히 국민당을 뽑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 국무원도 아마 지난 20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산 제품에 대해서도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입 관세를 감면했던 것도 다시 이제 중단하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얘는 여러 가지적으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자꾸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면 네네. 여론이 자꾸 이제 국민당으로 간다. 이런 의도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보면은 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아까 그 화면 보면은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는 이제 대만의 독립성을 더 강조하는 그 맞습니다. 후보고, 친이죠. 그렇죠. 국민당은 이제 중국과 보다 더 교류를 하고 약간 하나의 중국에 가까운 느낌으로 좀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 주석이 만약에 중국에 대한 어떤 안보 불안감을 띄워버리면 중국하고 좀 친하게 잘 지내보자는 후보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당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보시, 예. 라이칭드가 지금 같이 나온 부총통 후보는 더 친미거든요. 그러니까 전 중미 지금 타이완 문화 이 후보 운동을 자체가. 부총도 같이 나가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지금 차이면 지금 총통보다는 더 독립주의자, 더 독립. 중국에서 분리해야 된다. 더 강력한. 예.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본토 입장에서는 네. 엄청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부총통이고요. 지금 나오는 주미 대표 정치인이죠. 네. 이 지금 서울 매칭이라는 이 완전히 주미 대만 대표 정치인이기 때문에 미국 쪽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색깔을 보이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국민당 지금 허여우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친중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당의 부주석도 지금 이 선거 전에 또 중국 본토도 한번 갔다 오고 갔다 온 이유는 또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만에는 부재자 투표라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없으면 투표 안 하는 거예요? 네, 부재자 투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토에 대만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넘어간 사람은 투표 못 한 하겠네. 120만 명 이상 있다고 예, 해요. 예. 거의. 그러니까 이 120만 표가 예. 중국 전체 지금 투표 인구에서 한 5%를 차지한다는 상당하네요. 그럼 거죠. 투표를 하려면 대만에 다시 와야 되는 거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에 있는 중국 투자기업 협의회, 대만의 투자기업 협의회 회장, 중국과 그러니까 정부 얼마나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한 80%의 중국에 사업하고 있는 대만 비즈니스맨들은 80%는 대만으로 간다. 투표하러 간다. 투표의 날 가서 투표를 하겠다. 하겠다. 이런 식이 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 빨리 가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투표하고 와라. 투표하러 와라. 지금
120만 명 되는데 5%도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주자 투표 없는 상황에서 부주석이 또 그걸 갔던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져 있고 지금 박빙의 승부까지는 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이제 뭐 또 그 이야기는 또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여쭤볼까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재자 투표 없는 것도 뭐 하나의 변수일 것 같고 뭐또 다른 뭐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3위 지금 하고 있는柯원저 후보,柯원저. 네. 민중당, 민중당. 후보죠. 네. 근데 민중당 이柯원저 후보가 초반에는 잘 나갔어요. 국민당 후보하고 거의 비슷하게까지 갔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 대만 시민 입장에서는 야 이제 지겹다. 민진당도 8년 내내 해봤는데 뭐 별거 없었다. 계속 불안감만 조성했잖아요. 지금 뭐 대만 맨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불안감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당 친중도 잘 못 믿겠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이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첫 번째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민중당에 있는柯원조 후보가 만약에 지금 후보 사퇴 안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퇴를 한다라면 그 표가 어디로 저 갑니까? 17. 그럼? 그럼 이제 7%. 당연히 이제 야당이니까 국민당 이제 쪽으로. 국민당으로 가는. 근데 지금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갈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죠. 그렇게 되면 변수가 상당히 그러면 뭐, 크면서 그러면 지금은 원래 이렇게 지금 보시는 지금 국민당 허용이랑柯원조 후보가 같이 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등을 돌렸거든요. 네네. 근데 막판에 막판에 모르잖아요 선거라는 그렇죠. 게. 예. 그러니까 되면 판세는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두 개를 합치면 거의 50%. 미국이 상당히 그 불안하게 그렇죠. 인식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네요. 지금 이제 미국은 중국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야 홍콩 민주화 이슈 괜히 또 이상한 이슈를 만들지 마라. 홍콩 민주화 이슈가 터지면 우리가 4년 전으로 거슬러 한번 가볼게요. 2020년도에 차잉원 총통이 재선될 때 네. 그때도 사실 그때 한 57%가 넘는 득표를 했거든요. 네. 차잉원 민진당 후보. 근데 그때 예. 그까지는 안 갔다고요. 근데 홍콩의 민주화 이슈 있지 않습니까? 네. 2019년에 막 이슈가 되면서 모든 관심이 뭡니까? 야 아니 중국 못 믿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민진당으로 표가 확 돌아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이슈가 또 생기면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뒤에서 미국이 혹시 그런 식의 장난을 치지 마라.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개입하지 말라 이런 식의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아까 그때 부지대 선거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 관심은 결국 20, 30대 젊은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죠. 20, 30대가 투표 안 한다. 지금 뭐 조사를 보면요 기권하겠다 한 표가 전체 뭐 20, 30대에서 한 20% 이상이 된다라고 그래요. 대만은 이게 투표율이 꽤 높습니다. 2020년도 할 때도 그때 투표율이 거의 뭐 한 74.9%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 이게 안 오면 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드렸다시피 8년 동안 민진당 믿었다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도 없다. 민진당은 뭐 기득권층이고 노인당이고 뭐 국민당은 맨날 친중이고 우리는 관심이 없다. 그냥 이대로만 가자. 그래서 믿었던 게 민중당이었다는 거죠. 민중당이었는데. 근데 민중당이 이렇게 아니니까. 국민당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안 하겠다. 네, 안 근데 하겠다. 이 20, 30대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네요. 또 이제 바뀌어질 가능성이 크죠. 교수님 워낙에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자주 가죠. 근데 중국의 MZ 세대들이니까 대만의 MZ 세대들은 그럼 과연 그 중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쪽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중국과 독립하자는 쪽이 가깝습니까? 보시기에 원래는 어떠세요? 이슈화가 홍콩 이슈화가 안 됐으면 사실 이제 조금은 중국 본토 친구나 그다음에 대만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런 장벽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홍콩 민주화 이슈되고 이게 중국의 이런 좀 계속 드러나는 좀 여러 가지 좀 강력한 정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보이지 않는 좀 장벽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홍콩의 시를 보면서 그렇죠. 이제 대만의 저게 미래의 내 모습일 수 그렇죠. 있다. 대만의 미래 모습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대학원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네. 이제 대만 친구들 또 본토 친구들 있는데 같이 있는 경우가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이제 조금 미묘함이 흐르긴 하죠. 그렇죠. 예. 그렇구나. 이번엔 정치 얘기가 아니라 기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직구 4대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글로벌 시장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장악을 하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네.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4대 직구 플랫폼을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4대 직구라면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게 생각하실 건데요. 네. 최근에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뜨고 있는 그거 지금 특히 한국도 지금 우리 중국 직구 때문에 난리였지 않습니까?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광고뿐만 아니라 올해 어떻게 많이 쓰고. 우리가
직구하면 미국 직구죠. 네. 그렇죠. 그죠. 근데 그 공식이 깨졌다는 거죠. 올해가 지금 중국 직구가 올해 3분기까지 거의 뭐 50% 가까이 되고요.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중국 직구가 미국 직구를 추월해서 한국에서 1위 직구 대상. 제가 알리익스프레스가 1위 할 줄 알았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까?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저거 써봤거든요. 예. 그렇구나.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거죠. 이게 이제 일단은 충격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매체에서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저도 예. 뭐 그거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이 아마존을 공격하고 있는 네 개 중국의 이 플랫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그걸跨境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직구 관련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네 마리 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오. 네 마리 용. 미국도 그렇게 봅니다. 이 네 마리 용이 아마존과 이베이 특히 이베이는 이미 제쳤다 보고 아마존이죠. 아마존을 공격하고 있다. 그 네 마리 용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테무, 네. 쉬인, 그다음에 틱톡 샵이죠. 오. 요 네 개가 지금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불프 때,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 아마존 그러니까 주문량이 전년 대비 한 20-30% 조금 감소했던 부분도 있는데, 테무와 쉬인은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급증했고, 좀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 글로벌 데이터 이 자료를 좀 보면 올해 3분기 기준이죠. 보면 이제 쉬인하고 테무 쇼핑 앱 네. 다운로드 받는 게 네. 아마존 추월했고요. 오. 그다음 최근 거를 한번 보면 지난달이죠. 지난 11월 15일, 19일에서 25일 아이폰 이 다운로드 순위에서는 보면 뭐 거의 뭐 아마존 1위긴 한데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의 막 따라가고 추격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네.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마리 이 애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거쳐서 그렇죠. 북미 전 세계에 시장하고 가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유럽, 그다음에 일본, 한국, 그다음에 네. 동남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물류센터를 짓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사서. 예전. 뭐 이제 뭔가를 더 하겠다는 더 거죠. 내년에 이제 하겠다는 네. 거죠. 네. 알리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보면 네. 이 알리가 가장 크죠. 네. 마동석 나오고 한국에서 뭐 워낙 광고를 많이 광고 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뭐 알리에는 정말 마약 빼고는 다 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래요, 맞아요.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할 만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알리가 이제 보통 한국의 10대, 20대 특히 40대, 50대 남성들이 많이 하거든요. 예, 여성들은 아직까지 좀 못 믿겠어 그래가지고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40대 남성, 10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보면 이 알리가 지난 11월 달에 그러니까 월간 사용자죠. MAU 그죠? 네. MAU를 보면 예전에 쿠팡 11번가가 1, 2를 하는데 이 알리가 MAU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간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알리를 좀 소개해드리면 알리가 홍콩에서 201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018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네. 그다음에 2022년도 이제 작년이죠. 그래서 이게 이 알리가 가장 이제 좀 공격을 당했던 게 짝퉁. 그다음에 이 CS 관계 이게 고객 관리. 그래서 한국에 작년에 11월일 겁니다. 국내 첫 이제 고객 서비스 센터를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 뭐 알리 팝스토어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국 전용 물품을 하기 위한 창고를 산동의 웨이하이라든지 옌타의 전용 창고도 한국을 위해 한국 소비자를 위해서. 네. 가장 가까워. 빨리 웨이하고 옌타에는 가장 빨리 가깝거든요. 보내고. 그러니까 전 한국 제품 한국으로 보내는 전용 창고를 예. 두 군데 만들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11월 때 이제 국내 전용 그러니까 반품 센터까지도 지금 무료로 바꿔줄게. 무료 반품 광고 센터. 나오잖아요. 네, 무료 반품. 예, 예. 얼마에 관계없이 예. 3,000원짜리라도 무조건 반품해준다. 이것도 올해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1,000억 원 투자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다시피 내년에는 지금 이제 물류센터까지. 지금 물류가 문제고 지금은 5일 정도를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J 대한통운하고 협력을 해서 배송 기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한국 국내 물류센터 하면 지금 뭐 안 그래도 가깝게 뭐 우리가 아마존보다 훨씬 가까운데도 이걸 더 가깝게, 더 하겠다. 빠르게. 그다음에 무조건 반품 처리해주겠다. 그렇죠. 성환 아나운서 알리익스프레스 써보셨어요? 아니요, 저 써보지 저는 써봤어요. 네. 하반기 때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 써봤는데 3번 구입했어요. 네.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시는 게 좋죠. 3할 타율이 3할이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만족도가.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이게 조금 우리나라의 국내 유통 구조에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보시면 대부분 제품 중국산 제품을 우리 유통사한테 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마켓에서 팔거든요. 네. 근데
우리 오픈마켓에 있는 거 지금 대부분 다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을 빼버렸다는 거죠. 그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후드티 하나도 거기는 2만 원에 파는데 알리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한 5천 원에 파니까. 그러니까 산 사람 입장에서 좀 이건 맞죠, 뭐지? 당연히.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쵸. 예 테무. 테무는 좀 안 써봐서 좀 생소한데. 테무는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교환교수에 있으면서 정말 가장 느꼈던 게 테무하고 시윈이었는데 예. 이 테무는 기억할 때 딱 두 가지 미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 일단 테무가 미국에서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테무가 이제 내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이 shop like billionaire. 그러니까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엄청 서민들 특히 대학생들한테는 와, 자극적이네.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좋지. 이제 그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테무가 뭐 시인도 포함해서 이용자 수가 이미 아마존의 90%까지 갔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말은 테무하고 그 마추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추천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테무에서 공격적 마케팅에서 서로가 서로를 추천하면 포인트를 줍니다. 아 근데 그러면 5만 포인트, 뭐 만 원이면 뭐 10만 예. 포인트 하면 그걸 다 물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테무에서는요, 제가 기억나는 게 미국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면 100불이면 청바지 한 다른 디자인의 3벌을 사고요. 뭐 후드티 2개, 모자, 뭐 하여튼 뭐 상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제가 다 보면 미국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테무하고 시인이 앱이 깔렸다라고 미국의 보시면 젊은 층들에게 뭐 일단. 어필을 하는군요. 잘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예를 들면 그냥 비근한 예를 한 들어볼게요. 이게 다운로드 봤는데요. 200만 명 도달하는 시간이 테무가 88일 걸렸대요. 근데 알리가 366일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럼 훨씬 빠르게. 빠르게 되네요. 전파가 11분간 한 590일 정도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지금 올해 이 GMV 그러니까 총 매출액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이야기할 때 이제 보통 전자상거래 기업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올해 한 140억 달러 정도로 지금 볼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알리보다는 우리가 뭐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런 거예요? 일단 뭐 상상을 못할 뭐 가성비죠. 테무 갖고 테무는 지금 핀토도라는 뭐 모의사가 있죠. 핀토도 워낙 유명한 네네네. 그런데 뭐 자파 생활용품 의류부터 하고 이제 하는데 올해 7월부터 한국 시장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시장도 우리가 한국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글로벌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저가로 해내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글로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뭐 47개 국가, 뭐 프랑스, 뭐 독일 있고 뭐 애플 스토어랑 구글 플레이 모든 다운로드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냥 가격만 쓰고 후진다면 안 좋다면 안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만큼 하기 때문에 쓰는데 이게 이제 뭐 북미 시장 좀 일본 그다음에 지금 동남아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성장이 정말 빠르게 좀 하고 있다. 그래서 테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쉬인, 저는 쉬인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쉬인도 뭐 시인은 지금 뉴욕에 지금 IPO 한다는데. 상장한다고요? 네. 그 정도군요. 매출액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테무 이야기하면 시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시인은 정말 패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패스트 패션인데. 특화돼 있군요, 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국판 유니클로다. 유니크로다. 그 우리나라에 얘기가 갔어요. 만들었죠. 우리나라 지금 있는데요. 시인 코리아가 있는데 옷보다는 비즈니스의 모델이 한국은 이 시인의 지금 모델을 좀 보시면 뭐 제품을 팔긴 하는데 한국 디자이너의 디자이너를 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맞게. 우리나라 디자이너 동대문이 동물 디자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디자이너당 한 50만 원에 사서 그다음에 생산을 어디서 하냐면 광저우에서 합니다. 이 광저우에서 하는데 광저우의 물류 생태계, 이 의류 패션 생태계가 매우 잘 구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급성장했던 것은 국내 중국 본토보다는 전부 다 수출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신제품을 100개 단위로 잘라서 소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패션 의류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재고 처리입니다. 그렇죠. 재고를 감당하고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일단 다양한 공급원이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아까 디자인 말씀했는데 중국 옷이 무슨 이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만든 제품에 많은 디자인 누가 했다고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취향에 맞게 딱 적절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제품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공급망을 갖고 있고 제가 아까 광저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광저우를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 그 생태계 안에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보면 깜짝 자라의 놀랐어요. 지금 3배
3배가 넘었죠. 그럼 절반이에요. 이게 지금 이만큼 커지다 보니까 영국에 지금 패스트 패션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이 미스 가이디드라는 것도 인수를 했고요. 혹시 이 포에버 21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압니다. 예. 포에버 21도 지분 인수하고 예. 그랬구나. 같이 지금 예, 콜라보도 한국에도 하고. 매장 있는데 예, 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아, 인수하면서 어떻게 포에버 21 하면서 지금 다시 근데 좀 다시 나옵니다. 예. 그건 같이 이제 시인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핵심이 이런 이제 뭐 제가만 신상품의 100개 단위로 그런 소량 생산이 가능한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패션의 가장 단점이거든요. 이걸 100개 찍으면 이유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걸 해냈다. 네. 근데 거기다 플러스 디자인까지 들어가면서 저는 틱톡은 많은데 틱톡 샵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틱톡 샵에서 이제 뭘 파는 겁니까? 틱톡 샵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요 놈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왜냐하면 상상이 잘 안 가요. 틱톡 샵이 지금 내년에 한국을 들어옵니다. 네. 지금 들어오면 지금 한국에 정말 이 물류 유통 생태계가 바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유통 이커머스 유통 생태계가 바뀌는데 일단 우리 틱톡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틱톡은 워낙 틱톡이 올해 6월 기준으로 틱톡 다운로드만 35억회가 넘습니다. 예. 지금 뭐 글로벌 사용자 수가 16억 명이 넘는다고 그러고요. 네네. 월간 이용자 수, 그러니까 우리가 MAU가 11억 명이 이릅니다. 갖고 놉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컨텐츠화 시킨 거, 이거 이제 이런 쇼폼의 컨텐츠에다가 상품이 들어간 거라는 거죠. 어떡해요? 그 안에 다 바로 이제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상품으로 넘어가 상품 넘어가서 거기서 구매를 하게. 구매하게 가지고 그 만들죠. 광고네요, 바로. 그러니까 16억 명의 사용자에다가 그냥 바로 파는 바로 걸 그냥. 연결시켜 버리는 거구나. 그게 이제 우리 중에 우리가 흥미 커머스라고 하거든요. 예. 흥미 커머스. 이게 재미가 있으면 그래 이거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틱톡 들어와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던 게 그런 예. 부분들이고 올해 9월달에 미국에 틱톡 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틱톡 샵에 20만 개가 넘는 셀러들이 나도 입점하고 싶어. 중소 셀러들이 막 들어간 거. 근데 셀러들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마존보다 돈 더 줄게. 수익분을 더 줄게. 그럼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매출 부분은 이 분배 조건을 훨씬 우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입점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엄청 약간 흥미 컨텐츠로 커지면서 앞으로 방향성이 매우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한국 이제 들어오면 이제 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4개 네 개 용이 다 특성이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다 개성이 있고. 개성 있고. 근데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이게 중국 앱들이 일단 미국으로 먼저 갔잖아요. 네. 미국을 공략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미국에 이 양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층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 하면 뭐 선진국이지만 미국의 여러 이제 이런 양분화된 저소득층. 부분에서 저소득층 부분들을 일단 쑥 가라앉는 것.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북미 시장을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서 브랜드를 키우고 나서 약간 뭐 유럽도 가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에서 동남아를 가기 전에 한국을 또 먼저 거쳐. 한국과 일본을 먼저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커머스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존재감이 매우 큽니다. 테스트 베드예요. 네, 엄청 큽니다. 엄청난 많은 시장도 적지 않습니다. 그죠. 엄청 큽니다. 그리고 거기다 가장 확실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매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파도가 이제 밀려오는 거죠. 올해가 첫 이래서 이슈가 됐지만 내년은 더 이제 생태계의 변화, 진화가 저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인 같은 경우는 미국 상장까지 하고 이러면 뭐 굉장히 뭐 붐업이 될 것 같은데 중국계 이런 직구 회사들이 그렇죠. 시인이 지금 상장이에요. 이게 미국 가만히 있을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영향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일단은 이 틱톡은 지금 틱톡 CEO가 올해 초 3월 달이죠. 미 의회에 또 청문회도 나왔거든요. 그 의원들이 야 이거 개인정보 보안 중국 본토에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죠. 그런 거 그죠. 틱톡 CEO가 이게 우리가 틱톡은 중국에서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 본토는 도인이고 글로벌 버전이 틱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본사는 캘리포니아 있고 싱가포르에 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기술적으로는 본사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보지 않느냐. 그건 맞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방정부 산하기관들은 관련된 이 폰에는 다 못 깔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텍사스, 뉴욕,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사우스다코타 이런 데 같이도 정부 산하기관의 폰에는 다 못 깔게 돼 있습니다. 못 가게. 뭐 아예 몬태나주 같은 경우는 아예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민간으로. 그 주 안에서는. 그 왜냐하면 이게 애들한테 영향이 너무 크다. 그렇죠. 공부를 안 하니까. 거의 뭐
얼마 이게 맞아요. 갖고 있으면 예. 이게 기계 그거만 심각하게 올리게 되죠. 사고도 맞아요. 많이 났다는 거죠. 올리기도 많이 올리고 또 업로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했는데 아까 흥미 커머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 보다 그냥 바로 커머스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 자국 시장을 침해한다. 예. 그 인도네시아도 잠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또 그걸 잠시 조금 더 변화돼서 조금 더 풀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다가올 영향이 매우 커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쿠팡 한데. 11번가 뭐 G마켓 아마 초긴장 사태 지금 올해 이제 그걸 터지면서 이제 특히 이제 긴장 상태에 있고 이게 이제 이커머스 생태계가 진화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이제 이런 숏폼에서 흥미 커머스로 가보니까 모든 게 가보니까 그 본 사람의 몇 프로만 넘어가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한국 우리만 본다면 이런 이커머스 시장을 두고 이제 뭐 이 제가 말한 네 마리 용과 총성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고 중국 기업들 정말 뭐랄까 바게닝 파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각도로 연구해서 맞아요. 플랫폼들을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런 이제 만약에 이제 내년 대선에 따라서 트럼프가 네. 만약에 그러면 이건 전면적으로 초강력한 초강력 맞을 방어책을 쓸 것 다 같아요. 못하게.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뭐야 틱톡 틱톡 뭐 샵이든 뭐든 아예 철퇴를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지금 변수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중국의 압력이 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통에 불고 있는 이런 진화와 변화에 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이슈의 토론은 의미가 매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숨어있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 잠깐 여쭤볼까요? 경제에 예. 대해서 그 교수님 뭐 중국을 워낙 많이 이제 오가시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기사로 이제 좀 네, 보게 네, 네. 되는데 실제로 가실 때 좀 뭐 중국 경제가 좀 많이 나빠지고 있다. 이걸 좀 체감을 하시는지.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려고 하죠. 그렇죠. 안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국도 안 오는 겁니다. 네. 안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소비가 중국 경제 차적인 비중이 워낙 큰데 소비가 안 나오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민영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현장에 보는 느낌 부분에서는 안 좋고요. 안 좋은 건 맞고. 근데 이게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 있었던 만큼 그 정도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정책과 시장에 대한 이 불신.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를 꼭 올해 우리가 내년대 관전 포인트를 볼 때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년대 소비 신뢰 지수를 돋봐야 됩니다. 약간 변화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 상흔 효과가 아직 있기 때문에 하고 지금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이 위안화 예금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뭐 노무라 증권 자료를 보면 뭐 한 7,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그러고 중국 위안화를 제가 계산해 보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경 4,500조 원이 돈이 잠자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끌고 오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이런 악순환이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뭐 부동산 이슈, 그다음에 지방 정부 부채 문제는 계속 돼도 될 것이고요. 근데 핵심은 그렇다라고 해도 중국이 시스템 리스크, 중국 경제가 막 뭐 어디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뭐 무너질 것처럼 그런 무너지면 우리가 IMF도 내년 경제를 뭐 중국 경제를 4.5, 네. 뭐 월드뱅크도 4%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위기가 지금 분명히 리스크는 있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경제도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 중앙경제공작회에서도 내년도에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를 어디에 뒀냐면 결국은 내수시장 회복이 플러스 그렇죠. 중국이 어차피 지금 이런 부분에서 대내외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이 디지털 차이나 지금 디지털 차이나가 중국 경제 GDP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경체질을 바꾸는 형태로 계속 가면서 이 내수 시장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데 방점이 지켜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내년은 무조건 경제성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시진핑의 말 속에 묻어다가 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선파 후립이라고 했던 거. 이번에 처음 나왔던 용어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립 후파 이런 말이죠. 선립 후파. 그러니까 먼저 세우고 뒤에 그러니까 없앤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선립이라는 게 세운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 성장
그다음에 중국의 이런 성장의 방향성을 디지털 차이나라고 가는 측면에서의 확실히 근데 성장이 매우 핵심이다. 그렇게 가고 그런 와중에 문제점은 나중에 구조조정인 부분들을 해야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지금 성장이 목마르고 가야 된다. 그만큼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3기 들어서 특히 그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3기 어떤 정당성을 좀 가지기 국민들의 이제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진짜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외신이라든가 여기 통계를 보면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매일 언급해요. 연구하고 곧 다 뭐 큰 뭐 일단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다 지금 철퇴를 받고 좀 부도가 나오고 뭐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뭐 대급한 근데 제가 중국 사람한테 직접 물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 그러냐 했더니 그렇지만 우리 걱정 없다. 부시고 또 지면 되지. 뭐 기회는 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부동산 개발하는 업자를 많이 아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중국 그러니까. 분한테 네. 우리는 뭐 그런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예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일반인들한테 봤을 때는 뭐 일단은 이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망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그러니까 많은 중국 소비자 서민들의 자산의 60%, 심하면 70%가 다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네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돈을 안 쓰는 거죠. 네.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아닌데 떨어질 때 사야지. 이것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안 팔리니까 이제 이런 문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디벨로퍼들, 그러니까 중소 디벨로퍼들은 여전히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은 망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거는 망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또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 지난 11월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정부가 이 중앙은행이랑 그다음에 뭐 증권감독관리위원회랑 여러 금융관련 기구들이 모여서 한 50개 건설사를 불러서 또 간담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도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부가 한 50개 기업들 불러서 프로텍트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지원을 해주겠다 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50개 명단도 막 돌고 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분명히 어려움은 맞다. 분명히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전체를 아까 우리가 자꾸 이제 외신에서 보는 것처럼 뭐 중국에 1억 채 빈집이 있다. 근데 뭐 따져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몽고 이런 데 가보시면요. 뭐 한 50만 명, 100만 명 사는 단지가 있어요. 그 워낙 네. 오로도스라는 지역인데 그 보시면 100만 명이 사는데 사는 사람은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유령 도시죠. 정말 그런 큰일 난 동네가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근데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약간 떨어지지만 근데 그다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몰리는데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크게 보면 약간 일단 후선 도시들이 이제 네, 좀 3, 4선 도시. 3, 4선 도시들. 비규환 같은 데가 여러분 가장 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비규환이 뭐 우리 전체 비율로 전국적으로 한 몇천 채를 지었는데 전국적으로 한데 그러니까 지역별로 사이트별로 봤을 때 뭐 한 몇백 개를 지었다고 했을 때 한 70% 비중 이상이 다 3선 도시 쪽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1선, 2선 도시, 큰 도시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는 돈을 더 안 쓰니까 그래서 가장 큰 실수가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했네요. 너무 그쵸, 좋은 얘기 재밌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 박승찬 교수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